여야 대선 후보들의 뒷이야기 알아보는 마크맨들의 수다.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한 주간 후보들을 밀착 취재한 마크맨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서혜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혜림입니다. 네, 옆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김수강 기자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강입니다. 마크맨의 수다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다양한 현장을 팔로우하고 온 만큼 생생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후보들 현장을 찾으면서 정책 행보를 아주 많이 했는데 이런 행보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후보 돌발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가족 리스크 사과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 사실 두 후보 이례적으로 나란히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죠. 사과의 방법은 좀 달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좋은 사과의 방법에 대한 여러 조언들이 있습니다. 지체 없이 사과해라, 그리고 깨끗하게 사과해라, 변명하지 말아라, 진정성 있게 사과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특히 윤 후보 지체 없이 사과하라라는 이런 금원에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게 지난 14일이었습니다. 근데 윤 후보의 공식 사과가 나온 게 어제였죠, 17일. 그러니까 사실상 3일이 걸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 사과를 내놓기 하루 전인 16일까지만 해도, 특히 오전까지만 해도 윤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 후보가 당사로 들어갈 때 이 사안에 관련돼서 취재진들이 질문을 했는데 후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명을 내놨는데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상당히 흥분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윤 후보를 제가 국회에서만 봤던 게 아니라 예전에 법조에 출입하면서 검찰총장 시절부터 봐왔는데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많지 않았습니까? 징계도 받았고 추미애 전 장관과 각을 세우는 나날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본 적 없는 굉장히 흥분하고 격양된 모습이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놀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날 또 오후에는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언론을 통해서 사과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윤 후보가 오후 일정을 마친 상태였는데 또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반응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또 윤 후보의 공식 사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내부에서 이게 사과가 맞느냐 아니냐 얘기를 있지 했었죠. 않나 해서 이제 또 후보가 당사 근처에서 다시 언제쯤 좀 공식 사과를 내놓으시냐 여쭸더니 사과의 공식, 비공식이 어디 있냐 또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공식 사과를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다음 날이었던 어제 전격적으로 오후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밤 사이에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전화 등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의견을 수렴했고 부인인 김건희 씨 역시 이제 밤 사이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좀 전했다고 측근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제 사과문 발표에 앞서서 윤 후보의 일정이 전략 자문위와 오찬이 있었어요. 당의 전략 자문위. 근데 이제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오찬 자리에 참석하기 전부터 윤 후보가 좀 사과할 마음을 굳히고 오후에 이제 사과문을 발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리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김건희 씨 논란이 한참 뜨거웠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이쪽 이슈가 불거지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 아들 의혹도 이렇게 불거졌어요. 그래도 이 후보가 되게 윤 후보랑 달리 빠르게 사과를 했는데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복귀를 해보면 크게 두 번의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16일 날 오전에 그 불법 도박에 대한 의혹이 이제 불거졌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성매매 의혹이 다시 또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그 파장이 17일까지 이어졌는데요. 일단 16일의 상황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1시간 50분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불법 도박에 대한 보고가 들어간 것이 오전 7시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입장문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취재진에게 그 입장문이 전달된 시각이 8시 50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윤석열 후보는 사흘이 걸렸고 이재명 후보는 1시간 50분이 걸렸는데 아주 의사결정이 빨리 이뤄졌는데 내부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취재를 해봤을 것 같아요. 네, 취재를 해봤는데 사실 취재를 시작하면서는 이게 워낙 의사결정이 빨랐기 때문에 그 막후에서 정말 긴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의사결정 과정이 간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이재명 후보 캠프의 의사결정 구조가 수직적으로 어느 선에서 어느 선으로 올라가는 수직적인 보고 체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형태로 소통이 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그 각 부문의 관계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고 거기에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그에 대한 이 후보의 피드백이 즉각 이루어지는 그런 이른바 원샷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빨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한 뒤에는 선대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장남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은 없는지 설명한 것들이 모두 팩트에 부합하는지 스크리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 오후에 성매매 의혹과 관련된 얘기들이 퍼져 나갔을 때 그때 선대위도 거의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파악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날 오후 5시쯤에 선대위 관계자가 직접 기자실에 내려와서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채 가신 분위기는 아니고요. 또 의혹이 더 제기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선대위 내부는 아직도 매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두 후보 모두 어쨌든 사과를 하면서 이제 좀 일단락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특히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김건희 씨 등판이 가까워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리스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 씨의 등판이 좀 늦춰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 후보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밝힌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듯이 부인 김건희 씨가 대통령에 나가려면 도장 찍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거에 대해서 썩 반기지 않으셨었다고 해요. 또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워낙 본인 사업을 하시던 분이고 자기의 생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전면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준비를 하시거나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시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점이 늦춰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언젠가는 그래도 또 나오지 않아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을 앞두고서는 선대위에서 이제 좀 시스템적으로 배우자를 좀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팀을 꾸릴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워낙 공세가 많이 나오면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의를 좀 진행 중이긴 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원래 김건희 씨의 이미지 하면은 예전에 검찰총장 할 때 검찰총장 임명작을 받을 때 그때의 모습밖에 저희가 몰랐는데 최근에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저희가 봤을 때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는 조금 이 사진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 에피소드는 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부인 김건희 씨의 사무실 앞에서 좀 촬영된 영상, 짧은 영상이었는데 동행하신 남성분이 김 씨의 목덜미를 좀 잡고 심하게 카메라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되게 보기가 좀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캠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너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메라 맞닥뜨렸고 또 이제 그곳이 공간이 실내이다 보니까 마침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있지 않기도 했고 해서 너무 당황해서 이제 동행하셨던 분이 급하게 이제 렌즈를 피하는 과정에서 좀 과잉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동행하셨던 분은 이제 친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이 좀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한 주에 이렇게 가족 리스크가 양쪽에서 터지면서 사실 국민들 실망감이 아주 컸습니다. 대선 후보는 최고를 뽑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차악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사실은 좀 나오고 있었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분위기도 사실 내부적으로 심란합니다. 특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만 제기가 되었더라면 이 대선 국면에서 이 사건이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다만 김건희 씨의 잘못과 이 후보 아들의 잘못을
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이른바 타격감을 어느 정도 주느냐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잃는 정치적인 어떤 상처가 가지는 정치적인 상처가 더 많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게 선대위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기재 문제의 경우에는 윤 후보의 정치적 자산인 공정의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는 게 지금 선대위의 평가인데요. 따라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봐도 이런 부분을 정조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대한 팩트를 따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윤 후보와 김건희 씨가 이 사안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사과를 지원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윤 후보가 받은 정치적 상처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후보 모두 좀 가족과 관련한 악재로 곤혹스러운 한 주였을 것 같은데요. 아직 이번에 이 사안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두 마크맨 모두 주의해서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SNS 누가 잘하나.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향후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에게는 현 상황이 아주 엄중하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 특히 또 이제 선거운동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유튜브의 중요성도 한층 강조되고 있죠. 오늘은 어떤 후보가 더 똘똘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짚어보죠. 소 기자, 이재명 후보 원래 SNS 잘하고 즐겨찾기로 유명한데 요즘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SNS 활동을 대폭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저변에 깔린 전략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밀 타격과 물량 공세 이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우선 정밀 타격의 대상은 아무래도 2030 청년들이 되겠죠. 20대 남성들이 모이는 사이트에서 글을 올리고 또 투자 노하우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도 그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공세 측면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리는 소확행 공약을 들 수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거를 아주 많이 올리는 걸 봤는데 사실 보도는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을 비롯해서 신문이나 방송들이 이 얘기를 잘 다루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도 선대위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왜 이런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누군가의 삶에는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밀착형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동급식 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든지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한다든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귀를 기울일 만한 내용이죠. 그 누군가에게 이재명 후보를 뽑을 이유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선대위의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지율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선대위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전두환 발언 논란으로 SNS에서 조금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좀 SNS를 멀리 하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죠. 요리 유튜브를 촬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윤 후보가 앞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호감 이미지를 쌓은 바가 있는데요. 요리 관련 채널을 하나 오픈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채널명은 윤스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오후 2시부터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채널의 이제 포맷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게스트를 한 명 불러놓고 요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만들어진 음식을 대접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윤 후보가 더 드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첫 게스트는 이제 청년이라고 해요. 2030층을 공략하는 행보를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 후보가 워낙 요리하는 걸 즐기기도 하고 자신이 미식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채널을 통해서 소위 요즘 말로 좀 찐텐이라고 하죠. 정말 즐거워하고 편안한 모습이 많이 드러날 것 같아서 지지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클릭수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SNS 유튜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저는 그 심 후보 거는 이렇게 두드러지게는 못 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아직 킬러 콘텐츠라고 할 만한 것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심 후보 캠프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심상정 후보 역시 SNS를 열심히 활용을 하는데요. 특히 소수 정당의 경우에는 전통 미디어 노출 빈도가 적기 때문에 대안적인 수단으로 SNS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죠. 심상정 후보의 대표 이미지죠. 심크러쉬 또 심블리라는 이미지 역시 SNS를 통해서 증폭된 면이 있습니다.
또 그제는 정의당은 왜 페미만 얘기해? 라는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논쟁적 이슈를 과감하게 먼저 치고 나가면서 공감의 폭을 넓히겠다는 그런 심 후보의 전략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이 주제를 잡은 게 바로 저는 이것 때문이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철수 마켓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화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이제 그 신청인들이 의뢰하는 서비스를 안철수 후보가 직접 찾아가서 제공하는 이제 형식으로 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철수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뭐야? 너 반말. 아니 지금 안 후보가 아기 2명을 보고 있네요. 네, 이제 부모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육아 서비스를 의뢰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게 되는 건데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인간미 없어 보이는 부분이 아쉬워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또 후보도 흔쾌히 이를 받아들여서 저런 영상이 이제 보여지게 된 거죠. 관찰 예능의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데 보다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경우 리더에게 소위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런 어떤 유튜브 채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캠프 내부에 있다고 합니다. 이 내 후보가 이렇게 유튜브로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저희 라이벌이 되는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이 앞으로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후보들의 소소한 뒷이야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 기자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공교롭게도 오늘이 윤 후보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 윤 후보를 따라서 부산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서면 거리에서 유세를 하시고 이준석 당대표와 케이크를 들고 어떤 환영 세레모니를 했었는데 그날은 윤 후보의 음력 생일이었고 오늘은 양력 생일이라고 하네요. 진짜 생일. 그렇죠. 윤 후보는 원래 양력 생일을 챙기신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윤 후보가 일정이 오전에 딱 하나가 있었어요.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는데 오늘 그 회관 앞에 깜짝스럽게 지지자분들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케이크를 전달하고 또 꽃다발도 전달하고 꽃갈모자도 전달하고 해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상당히 환영했다고 깜찍한 하는데 모습이었고. 네, 근데 이제 윤 후보가 요즘 워낙 바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아침에 이제 오늘 미역국도 못 먹고 아하. 나왔는데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윤 후보는 생일을 맞았는데 이재명 후보의 뒷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뒷이야기의 키워드를 일단 정해봤는데요. 이재명, 의외로 아날로그 감성입니다. 이번 주 이재명 후보가 한 고등학생에게 편지를 보낸 게 화제가 됐었죠. 그 고등학생은 경북 성주에서 사드 반대를 외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학생인데요. 당시 현장에서 현행법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그 학생에게 이재명 후보가 큰 책임을 느낀다며 편지를 보냈는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편지 정치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경기지사 시절인 올해 초에 그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편지를 홍남기 부총리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고요. 또 후보가 된 이후에도 개혁 입법을 서둘러 달라면서 민주당 의원들 전체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론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수단으로, 때로는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편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후보가 SNS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운 대표적인 정치인이긴 하지만 편지 정치 역시 이재명 후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후보가 이 의원들에게 편지를 딱 보냈을 때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따로 개별적인 메시지를 꼭 적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이 후보가 상당히 차갑게 느껴졌는데 되게 감성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하나의 어필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저 마크맨들의 수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